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배우고 싶은 거는 웹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거야. 웹. 자, 인터넷에서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웹 서비스에 해당하고요. 월드 와이드 웹의 줄여서 WWW라 부르죠. 자, 이 친구는 어떻게 개발이 됐냐? HTML 문서를 주고받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졌어요. HTML 문서.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친구가 HTML 문서고요. 요거. 자, 이 문서를 화면에 이렇게 이쁘게 출력을 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이쁘게 출력해주는 행위를 뭐라고 부를까요? 렌더링이라고 불러요. 렌더링. 우리가 화면에 어떤 것을 구현해서 이쁘게 출력하는 모든 행위를 우리가 렌더링이라 불러요. 우리가 이제 요거를 자바 스윙에서도 배웠죠? 스윙에서 내가 어떤 문서를 내가 출력을 할 때 어떤 스윙이 켜질 때 이런 행위를 우리가 렌더링이라고 불렀어요. 보통 이제 그래픽 작업이 들어가는 것들을 다 렌더링이라 불러요. 현재 이런 건 문서고요. 자, 이런 건 문서. 이 문서에 써져 있는 이 태그들을 보고 어떻게 출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브라우저에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에 맞춰서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하고 있죠. 자, 예를 들어 UL에 LI가 있으면 여기 점으로 이렇게 출력하고 또는 내가 OL이 이렇게 있으면 1, 1 이렇게 나오고 또 내가 H2, H1 하면 이렇게 제목처럼 굵게 표현이 되고 굵게 여기 좀 굵은데 작게 표현이 되고 자, 이런 것들이 약속이 돼 있어서 화면에 이렇게 이쁘게 렌더링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렌더링 되는 문서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문서들을 몇 개를 배웠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MD라고 하는 형식의 문서가 있죠. MD, 마크다운. 마크다운으로 내가 이렇게 쓰면 제목, 그다음에 이렇게 쓰면 이건 그냥 목차.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크다운 문서를 배워봤고요. AI 시대에서 마크다운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고 마크다운은 그 XML 형식이 그대로 써져요. 이 마크다운에서 HTML 형식을 써도 그대로 HTML처럼 화면에 보입니다. 이건 이제 번외고요. 자, 근데 이제 요 웹을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자, 웹. 여러분들 이제 웹을 왜 만들었는지 생각하려면 나무 위키를 생각하시면 돼요. 또 위키백과죠. 처음에 이 웹을 왜 만들었냐면 인터넷에 도서관을 만들고 싶었대요. 도서관. 그러니까 위키백과 같은 도서관. 그래서 이제 최초로 구성된 게 이런 도서관 같은 서비스를 구성한 게 웹이 될 거고요. 보면 이렇게 써져 있죠. 처음에 도서관 같은 정보를 저장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웹이었다. 이때 이제 도서의 정보를 HTML 형식으로 만들고 싶었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전자도서를 사용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자도서도 HTML 형식으로 이제 쓰실 수 있어요. 전자도서. HTML 형식으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PDF도 가능한데 HTML이 조금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 HTML이라는 문서로 이제 도서관을 만들고 그 도서관에 있는 정보를 HTTP 통신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대박을 쳐버렸죠. 웹으로 안 하는 서비스가 없죠, 요즘은. 이제 SNS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박을 치는 바람에 뭐 쇼핑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웹에서 할 수 있고요. 단순히 도서관을 넘어서게 된 거죠. 이때 이제 웹이 성공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이퍼링크라는 게 있어요. 이번에는 링크 있죠? 링크. 이 링크로 하는 서비스가 너무 편리하고 이 인터페이스가 너무 좋아서 이 웹이 성공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인터넷이라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렇게 통신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성공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겠지만 이 링크 서비스, 유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좋아서 이 웹이 성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게 HTML이고 그 다음에 이걸 화면에 이렇게 렌더링 해주는 것이 브라우저가 하는 역할이고 그 다음에 이런 HTML을 서버가 이렇게 전달하는 주세요 전달 이런 것을 우리가 웹 서버라고 부르고 웹 통신이라고 부르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자, 웹 서비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웹 브라우저예요. 웹 브라우저 이렇게 웹 브라우저가 있죠.
그럼 웹브라우저는 서버일까요? 클라이언트일까요? 얘는 자, 제가 그죠? 자, 내가 네이버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어요. 브라우저가 요청하고 있나요? 서버가 요청하고 있나요? 브라우저. 제가 요청하는 건 뭐라고 했죠? 그렇죠. 클라이언트. 그래서 우리가 브라우저를 클라이언트라 불러요.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앱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 클라이언트 앱이 서버한테 요청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가 가장 주되게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URL을 써서 문서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요청한 것을 응답받아서 그래픽으로 표현을 해요. 이 그래픽으로 표현하는 걸 다른 말로 뭘로 한다? 그죠? 렌더링 하는 거다. 그럼 이제 서버가 하는 일은 그 요청을 받아서 응답하는 거죠. 응답. 그래서 내가 이런 문서를 주세요 라고 핸드폰으로 서버에 요청을 하면 요청. 그럼 이제 이렇게 데이터 문서를 주죠. 그 문서를 받은 거를 화면에 이쁘게 렌더링 하는 것이 브라우저의 일이고 그다음에 서버는 요청받으면 전달하는 거죠. 네, 당근. 자, 그것도 뭐예요? 똑같아요죠? 내가 당근에 요청을 하면 요청받은 걸 이렇게 주는 거죠. 똑같아요죠? 당근도 웹서버로 되어 있고요. 자, 만약 이제 데이터를 많이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중간에 뭐가 끼냐면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배운 오라클이 껴서요.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것을 웹서버가 요청해서 이걸 HTML로 만들어서 전달하는 구조가 되어요. 자, 우리는 이런 구조의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개발자를 양성하는 과정이고요. 이런 거. 자, 이걸 왜 배우고 있냐면 웹 서비스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고 있고 그걸로 돈이 제일 많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거죠. 자, 요거 웹 주소를 좀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제 네이버에서 봤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요게 이제 서버 컴퓨터의 주소라고 불렀어요. 서버 컴퓨터의 서버 주소. 서버 주소. 이 서버 안에 여러 개의 리소스들이 있는데 요게 리소스의 주소. 요게 리소스의 주소. 자, 이거는 통신 규약이고요. 통신 규약. 자, 이거는 성공했다.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친구 있죠? 요게 이렇게 매핑돼 있는 거예요. book.naver.com이 이 친구를 매핑하고 있는 구조. 자, 이런 걸 우리가 도메인 시스템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이 도메인을 사서 보통 사용을 하죠. 한 달, 두 달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보면 이 도메인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컴퓨터와 서버의 주소. 요거를 이렇게 매핑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랑 이렇게는 연결성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요것은 통신 규약이 되는 거예요. 통신 규약. 통신은 우리가 HTTP 통신으로 할 거다. 내가 여기다가 이걸 안 쓰고 JDBC라고 했어요. 그러면 JDBC 통신을 할 거야.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통신 규약. 그 다음에 요게 실제 리소스의 위치. 자, 근데 이제 요 리소스 위치 중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자, 이걸 쿼리라고 부릅니다. 쿼리는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한국어로 따지면 질의한다, 물어본다 이 뜻이에요. 물어본다. 자, 여러분들 문서한테 물어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일반적으로 문서한테 무언가를 물으면 그걸 대답할 수 있는 거는 없죠. 내가 예를 들어 자, 내가 이 문서한테 야, 나 뭐 좀 줘. 그러면 이 문서가 대답을 하나요?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 문서가 아무런 대답도 못 하죠. 근데 물어본대요. 그러면 이 문서는 일반적인 문서일까요?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그쵸. 만약에 이제 내가 이 문서를 요청을 했는데
이 문서가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이 문서는 뭘로 써져 있을까요? AI거나 또는 우리가 배워본 자바거나. 자바는 어때요? 내가 뭐 물어보면 대답하나요? 내가 어떤 코드를 써놓으면 그 코드에 내가 물어본 걸로 응답을 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배워본 오라클. 자, 내가 자바로 JDBC 통신을 한다고 쳐볼게요. JDBC. 자, 그러면 이거 물어보고 싶은 게 뭘까요, 이거? 자, 네이버에 북 정보가 저장이 돼 있나 봐요. 네이버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에. 여기 북 아이디가 뭐예요? 1764001인 북이 이렇게 있는 거죠? 북이 많은데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책이 있냐? 그럼 그 책을 찾아서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런 리소스를 뭐라고 하냐면 백엔드로 작성된 코드라고 해서 동적 리소스라 불러요. 동적이다. 내가 질의하면 응답하는. 마치 우리가 AI한테 물어보면 계속 다른 대답을 하는 것처럼 어떤 걸 물어보면 대답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동적 리소스라 부르고요. 정적 리소스는 이렇게 뭘 못 물어봐요. 동적이 있는 거고 정적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배워볼 건데 지금 좀 어렵습니다. 우리 이제 정적인 것만 우선 배울 거고요. 동적인 거는 뒤쪽 가서 배울 거예요. 지금 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는 다 백엔드로 되어 있더라. 자바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파이썬일 수도 있고 또는 백엔드로 쓰이는 자바스크립트일 수도 있고 뭐 우리가 노드.js라고 할까요? 노드.js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형태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요 주소만 봐도 어떤 리소스를 요청하는구나 라는 거를 많이 이해할 수 있죠. 지금 보면 우리가 JDBC에서 디테일을 요청할 때는 ID가 있어야 됐죠. ID. 그래서 여기 질의하는 문자열 해서 이거 질의하는 문자열 해서 쿼리 스트링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문서의 상태를 유동적으로 보이게 하죠. 그러면 이 문서는 동적 리소스, 유동적으로 보이니까 동적인 리소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넘어가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여태까지 통신이 뭔지 배워봤고요. 통신 하위에 인터넷을 배워봤고요. 인터넷.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하위에 뭘 배워본 거예요? 웹. 자, 웹 통신을 배웠고요. 이 웹 통신은 기본적으로는 뭘 전송하려고 배웠냐면, 뭘 전송하려고 만들었냐면, 도서관 같은 HTML을 저장했다가 서로 전달하는 이런 거 배운다고 했어요. HTML.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워볼 거는 뭐냐면, 이 HTML을 작성하는 법이에요. HTML 작성하는 법. 그래서 이제 이 HTML을 우리가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줄여서 HTML이에요. 자, 이 친구는 XML이라고 하는 문서를 이렇게 가져와서 쓰고 있어요. 보면 얘도 ML이고 얘도 ML이죠.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마크업 랭귀지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 때 EX는 extensible, 그 확장 가능한 이라는 뜻이고요. 마크가 여러 개로 계속 확장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 HTML 확장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약속된 마크업만 써야 돼요. 약속된 거.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배워볼 거고요. 자, 이때 하이퍼텍스트라는 거는 건너편 텍스트 이런 뜻이고요. 우리가 이제 A 태그가 이렇게 있으면 누르면 딴 데로 건너가죠. 그때 이 A 태그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여기다 내가 뭘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죠. 자, 이때 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하이퍼텍스트라 불러요. 전부 다 이동하진 않죠. 대부분 이동하긴 하는데 이렇게 누르면 이동하죠. 자, 이때 건너편으로 이동하게 해주는 문자열이다 해서 하이퍼텍스트라 불러요. 지금 보면 이렇게 링크가 생기죠.
링크들이 생기고 내가 쿡 누르면 이동하죠. 이렇게. 자,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편리해가지고 이 웹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미 우리가 좀 봤고요. 자, 요게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고요. 자, 요때 이렇게 마크를 열고 닫는다 해서 마크업 랭귀지인 거예요. 이렇게 마크를 열고 닫아서 안에 있는 문서를 이렇게 포함시킬 수 있어요. 자, 이런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뭔가 부모 자식 관계 같죠? 마크업 랭귀지 특징이 뭐냐면 어떤 문서를 구조화 시킬 수 있어요. 부모 자식 관계를 이렇게 부모 자식, 그죠? 또 부모 자식 이렇게 포함시킬 수 있는 또는 실행 순서가 여기 얘가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 게 실행되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행 순서 같은 것도 정할 수 있고요.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있고요.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부모 자식 같은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구조적인 현상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언어를 우리가 마크업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어요. 열고 닫을 수 있고요. 자, 이런 마크업 언어 중에 A 태그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A 태그. 우리가 이제 앵커 태그라고도 부르는데 이 친구를 우리가 하이퍼 텍스트라 불러요. 아까 이제 쿡 누르면 다른 데로 이동하죠. 자, 이때 우리가 웹상에 도서관을 만들고 싶었는데 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찾는 게 좀 힘들잖아요. 이때 내가 링크만 누르면 다른 책 보고 링크만 누르면 다른 책 보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구상하다 보니까 이 하이퍼 텍스트가 나오게 된 거고요. 위키백과도 보면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 자, 여기 보면 나무위키 위키백과 있죠? 여기 콕 눌러보면 이렇게 지금 다 링크로 되어 있죠. 자, 이것들 다 링크죠. 그러면 다른 문서 이렇게 넘어가요. 지금 보면 이 문서가 HTML이었다가 마크 랭귀지였다가 여기 보면 마뉴스크립트라든가 계속 이렇게 넘어가죠. 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찾을 때 계속 책을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링크만 타고 가도 되도록 되어 있죠. 실제로 이 인터넷이 나오고 이걸로 뭐 의학 박사를 따거나 뭐 박사를 한다거나 뭐 혼자서 로켓을 만든다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꽤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인터넷에 있는 문서보다는 책이 또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은 하는데 문서로서 가치는 물론 이제 뭐 나쁘지 않죠. 위키백과에 있는 내용들도. 자, 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게 이제 HTML이고 자, 이 구조적인 것을 만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적인 걸 이해하려면 돔트리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 자, 그냥 일단 보기만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런 문서가 있으면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부모라 부르고요. 자, 요걸 부모. 자, 요걸 우리가 자식이라 불러요. 자, 부모 자식 관계를 이렇게 포함 관계로 표현을 하는 거죠. 포함 관계로. 자, 이 친구를 우리가 무슨 자식이라 부르냐면 말단 자식이라 불러요. 말단. 이 말단은 대부분 이렇게 텍스트로 되어 있어요. 텍스트. 물론 이미지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텍스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부모한테 자식이 있고 또 P 태그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부모겠죠. 부모 자식. 또 부모 자식. 여기 말단 자식 이렇게 부르고요. 자, 이런 구조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때 이 모양이 트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도큐먼트로 된 트리다. 이렇게 해서 돔트리 이렇게 불러요. 도큐먼트로 된 트리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XML이랑 마크업 랭귀지 인 HTML을 쓰는 이유가 이렇게 트리 구조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자, 이게 문법이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이런 내용을 추가하고 싶으면 이렇게 태그로 이렇게 열고 닫아야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태그로 열고 닫고 안에 이렇게 요소를 넣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이때 이 태그를 다른 말로 우리가 요소라 불러요. 태그의 다른 말은 요소, 태그, 요소, 태그, 요소 이렇게 부르면 되고요. 자, 이 요소들마다 이름이 약속이 돼 있대요. 이 요소들마다 다 약속된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요 약속된 이름을 외우셔야 되고요.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것들도 다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암기가 조금 있죠. 근데 자꾸 쓰다 보면 또 익숙해지는 편이고요. 자, 특정 요소는 여기 보면 텍스트를 안 넣는 게 있고요. 특정 요소 이렇게 텍스트를 넣는 것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미지다. 이미지는 이미지 링크 주소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캡션은 이렇게 텍스트가 있어야 되고 텍스트. 그래서 특정 요소는 텍스트가 없고 특정 요소는 텍스트가 있고. 자, 이때 이 친구들을 우리가 무슨 요소? 말단 요소라 부르고요. 요거를 부모 요소가 되겠죠. 부모 요소.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중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중첩. 이렇게 중첩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포함 관계를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이렇게. 자, 크다, 작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부모, 자식죠? 부모, 자식 이렇게 부르죠. 자, 이 친구 입장에서 HTML은 조상 이렇게도 불러요. 조상. 그래서 이제 이런 마크로 랭귀지의 특징이 중첩 요소를 작성할 수 있더라. 그리고 부모 자식 관계를 표현하더라. 그다음에 이 친구 두 개는 뭐예요?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돔트리라 부르고요. 자, 우리가 돔트리를 쓰게 되면 돔 탐색이라는 걸 또 나중에 할 수 있어요. 돔 탐색. 최종적으로 돔 탐색도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이런 친구들을 아까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을 했죠. 이 동그라미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노드라 불러요. 노드. 자, 이렇게 동그라미들을 우리가 노드라 부르고요. 이 트리에 달려있는 동그라미 열매 같은 거죠. 이런 거 노드라 부릅니다. 자, 노드. 자, 그래서 용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이게 이런 수업만 계속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 HTML 한번 쉬었다가 와서 작성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작성.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작성해 볼 건데, 자, 일단 우리 도구를 좀 쓸까 하니까 여러분들 웹스톰을 좀 설치를 할게요. 웹스톰. 웹스톰은 여기 툴박스에 보면 웹스톰이 있으니까 요거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거 설치하시고 깔려 있는 분 업데이트 하시고 그다음에 요거 말고 VS 코드라고 해서 그 윈도우에서 만든 또 도구가 있는데 그것도 괜찮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좀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설치하고 쉬었다가 와서 또 해봅시다.